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늑대화된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웨어울프 이런 거? 웨어울프, 늑대 인간의 설화가 다 여기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구해가지고 그러다가 개선이 되는데 누가 했냐? 우유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파스텔. 루이 파스테르.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광경병의 역사입니다. 오, 이거 진짜 궁금하다. 광경병. 공수병이라고도 하죠. 이게 저희가 배울 때도 사실 환자 케이스를 저희가 많이 접하진 않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접하기 어렵지. 그쵸. 근데 교과서에서 배울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증상들을 사실 배웠거든요. 그리고 치사율도 높고. 이게 일단 광경병에 걸린 개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한테 물린 사람이 광기를 보여. 그리고 물을 무서워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증세를 보이다가 끝내 죽어버리는 병이죠. 치사율 100%예요. 중추신경의 침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이후로는. 그래서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묘사를 보면은 미친 상태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떨거나 경련하다가 100%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04년 이후로는 인간 광경병에 대한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진 병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년에 얼마나 사망하는지 아세요? 광경병으로? 100명? 전 세계적으로니까 한 10,000명? 10,000명? 대략 5만 명 사망하고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대한민국이 포함된 동북아가 아니고 동남아? 동남아나 인도와 같은 서남아시아를 말하는데 특히 인도가 속한 서남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진짜 너무 많다고 느껴지냐면은 이거는 휴먼 투 휴먼으로 옮기는 병은 사실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프리카랑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두 군데에 국한돼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니죠. 요새 여행 유튜버분들도 그렇고 뭐 일반인 분들도 인도나 아프리카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서 들깨물이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와, 거기서 들깨 물리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는 걔네들은 거구나. 광경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 거기서 정말 무섭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광경병이라는 병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인수공통이니까 처음 가축화를 시도할 때부터 그쵸. 아닐까요? 애초에 광경병이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그 말은 다른 인수공통 감염병처럼 처음에는 동물에만 감염이 되다가 인간이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감염이 된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도 기원전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정도에 전 세계 도처에서 개가 가축으로 길들여진 것 같다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와서 4만 년 전부터 와, 진짜 인간하고 오래 살았다. 인간이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도 이미 개는 가축이었을 거라는 이론이 점점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렵 채집을 할 때 개들이 도움을 많이 줬겠지. 사냥하거나 할 때 개가 그냥 몰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그 어떤 가축보다 당연히 오래됐죠. 나머지 가축은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가축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모든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 광견병이 가장 오래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한 기록은 언제가 최초일까? 이집트지. 기록은 이집트죠. 네. 이집트에도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기록된 거는 수메르가 조금 더 빠릅니다. 수메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거기 속한 도시국가 디알라강이라고 티그리스 강의 작은 강인데 여기에 에슈눈나라는 도시가 있었대요. 엄청난 오래된 고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기원전 1800년쯤에 기록된 점토판이 여기서 출토가 됐거든요. 법전이에요, 이건. 거기 보면은 개가 광견병에 걸리면 소유자는 당국에 알려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았는데 개가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이 사망하면 개 주인은 은 40세켈을 지불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만약에 노예를 불어서 죽이면 은 15세켈을 물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은 1세켈이 8에서 9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세켈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400g 정도 돼. 상당히 큰 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정도 이제 물어야 되고 광견병에 대해서 그런 법전, 성문화된 법이 있을 정도로 이미 이 당시에는 광견병이라는 병은 엄청나게 널리 알려져 있던 병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호메로스의 대표로인 서사시인 일리아드가 있죠. 네. 일리아드는 우리가 영화로 사실 다 봤습니다. 우리 나이는 봤어요. 트로이 04년에 나왔는데 헥토르랑 아킬레스가 막 싸우잖아요. 이 헥토르에 대한 묘사가 광견병에 걸린 것 같은 미친 개다. 너무 잘 싸우니까 이런 묘사가 나와요. 이건 뭐 동양에도 나옵니다. 고대 중국에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쓰인 의학서가 있어요. 주후 비급방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미친 개에 물려서 죽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 미친 개를 바로 죽여가지고 골을 빼내서 그 골수를 상처에 발라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쳤어. 야, 왜? 이게 중국에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은 광경병이 중추신경계 골수에 감염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척수에 그거를 까서 했으니까 이게 약독화되면은 백신이 될 수도 있잖아. 어쩌면 이걸로 낫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경험적으로. 있다 라고 얘기를 백신처럼. 하지만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됐겠어? 약독화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죽여갖고 이거 빼서 하면 야, 사실 그건 안 물린 사람도 네. 죽을 수도 있어. 죽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죽겠지. 되겠지만 근데 더 그래서 나빠졌을 것 같은데. 더 나빠졌겠죠. 이거는 중국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마 그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개를 안 키우는 문화권이 거의 없어요. 이게 기후적으로 개가 못 사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개가 다른 가축에 비해서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하고 살기에. 잡식성이잖아요. 아. 사람이 먹는 걸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곡물 줘야 돼. 풀 먹여야 되고 염을 먹여야 되고 이런데 개는 아니야. 내가 먹던 거 남으면 주면 돼. 그래서 개는 대부분 문화권에서 키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경병 또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있었겠죠. 하여튼 이 광경병이라는 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 그러니까 이미 중추신경계에 침범했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백신을 맞고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백신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치료는 시도했겠죠. 이게 너무 무서운 병이니까. 그렇지. 일단 이름을 붙여요. 우리는 광경병이라고 하지만 의학 용어로는 레비, R-A-B-I-E죠. 이게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거거든요. 폭력을 행사하다 또는 경로하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뜻도 되고 마치 폭력과도 같은 병이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증상 특이하죠. 날뛰고 마비가 되기도 하고 날뛰는 걸 경로형, 마비가 되는 걸 마비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80%가 경로형입니다. 과다활동하다가 여기가 어딘지 얘가 누군지 지금이 언젠지 모르게 되고 한청 들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런 병이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앓다가 얌전해져서 죽잖아요. 뭐 열 나고. 근데 이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특히 이 사람을 문 존재 개나 너구리가 된 것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은 이게 무섭기도 하지만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 번 나오네.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는 별명을 가진 길가메시. 이제 서번트 중에 최강으로 나오거든요. 페이티 시리즈. 이게 이유가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맞아. 여신이 유혹하는데 거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거절하는지 알아요? 언젠가 그 여신이 목동을 늑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늑대화된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웨어울프 이런 거. 웨어울프, 늑대 인간의 설화가 다 여기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심지어 이제 제일 오래된 역사서라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인데 이 당시에는 스키티아라고 불렀어요. 거기 살고 있는 네오로이족들이 1년에 며칠씩 늑대로 변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유목민이었고 개를 항상 기르기 때문에 아마도 광경병 유병률이 높았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동슬라브의 설화가 계속 생겨요. 11세기에 이제 이고르 왕자의 전투 이야기라는 게 동슬라브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부세슬라프 공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나와 늑대로 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늑대 인간에 대한 설화가 나오고 15세기 이후로는 늑대 인간은 실존한다 라는 얘기를 교황청에서 합니다. 오, 그 황정에서? 늑대 인간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마녀 사냥할 때 늑대 인간도 많이 타 죽었어요. 실제로 죄목이 늑대 인간이야.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늑대 인간이 됐다거나 혹은 늑대한테 물리거나 저주를 받아서 늑대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데 딱 보면은 광경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지금 걸려서 어차피 두면 죽을 텐데 이거 늑대 인간 걸렸네? 잡아와서 죽이죠. 더 늑대가 되기 전에 불태우죠. 그리고 아마도 이때 조현병 환자나 이런 환자분들 중에 오인을 받아서 그러네. 화형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광경병은 무섭지만 되게 드문 병이었어요. 인간 광경병은 진짜 드물어. 왜냐면은 개들을 기른다고 하더라도 시골 개들 묶여 있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물어? 보통 그게 안 되지.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프라는 확장이 안 되는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도시가 슬럼화가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개는 길러. 그러다가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개를 유기하죠. 유기견이 들개화가 됩니다. 들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이 당시에 특징이 일단 도시가 불결해. 쥐나 이상한 동물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경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걸 잡아먹는구나. 당시에는 환경법이 없으니까 도시 외곽에는 환경 파괴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유입되는 야생동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개들하고 얘네들이 교집합이 생기면서 광경병에 생긴 유기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인간 광경병이 몇백 명씩 생겨.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부터는 유기견 하나를 죽이면 2실링을 줍니다.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 죽였어? 그럼 돈을 줘요. 근데 이 당시 되게 큰 돈인데 노동자들이 1실링으로 하루를 살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실링이니까 개 하나 죽이면 이틀분 생활비야. 그러니까 들개 사냥꾼들이 나와서 막 죽여.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줄지가
많으니까 1867년에는 아예 메트로폴리탄 거리법이 생겨서 경찰들이 이거는 유기견이다 라고 하면 그냥 잡아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들도 목줄을 안 하면 그냥 잡아서 죽이는 거야. 그런 법이 생길 정도로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당연히 유기견을 처리했던 걸 보면은 광변병을 예방하는 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는 어떤 걸 했을까? 이거는 이유가 명확한 데다가 뭔가 이 씌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굿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서 굿이라니. 그래가지고 너무 K 컨텐츠 아니야? 사실은 하이에나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상처에 덧댔습니다. 왜냐면 하이에나가 개보다 크잖아. 더 강한 존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늑대처럼 되는 게 진짜 아무리 봐도 이건 뭐에 씌인 것 같단 말이야. 다른 원혼으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갈아서 먹었어요. 개귀신보단 사람 귀신이 낫다. 그치, 그건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람이니까. 근데 뭐 소용없죠. 다 죽죠. 그래서 이제 중세 기독교에 이르러선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 도슨트님 오셨을 때 들었겠지만 성인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생 위베르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7, 8세기경의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아르덴 숲이라고 있어요. 전차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울창한 숲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있으면서 이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사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식을 쌓고 그거를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랬던 성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주변에서 숲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았대요. 생 위베르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외에도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안경과 같은 미세 세공을 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 사냥꾼, 수학자, 안경사, 금속 세공인의 수호성인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쇠 같은 게 있어요. 금속 세공인의 수호성인이라서. 근데 말이 열쇠지 못이 있어요. 이 생 위베르의 열쇠라고 불리는 못을 달고 그래서 물린 상처에 지집니다. 그러면 낫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혈관통해서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갔으니까 퍼지니까 상처 자체에 소독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카톨릭 교회에서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인정해야 돼. 생 위베르면 해야 돼. 근데 죽어? 너 죄 때문이야. 성인조차 구할 수 없는 거.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성인이잖아요. 영국에서는 프랑스 성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지긴 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저 멍청한 놈들 뭐하러 저 뭐 조그만 걸로 힘들게 지지지? 프라이팬 있잖아. 한 번에 싹 지질 수 있는데. 끔찍하다. 완전 발병하기 전에 의식 있을 때 할 거 아니야. 그럼요. 멀쩡할 때. 걔 멀쩡할 물려서 때. 예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행됐냐. 혹시 알죠.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 아세요? 알죠. 그걸 쓴 에밀리 브론테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떠돌이개한테 물렸는데 이게 혹시 광명병에 걸렸을까봐 병원에 가서 후라이팬으로 상처를 찢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폭풍의 언덕 같은 명작을 쓸 사람이었는지 찢을 때 비명 한 번 안 질렀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아마 그것 때문에 상처가 덧났는지 결핵으로 사망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쓰고 약해져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아마 이게 뭐 진짜 광명병에서는 벌써 죽었겠지. 폭풍의 언덕도 없었겠죠. 그냥 물린 거지. 그냥 물린 거죠. 그러니까. 걔한테. 이렇게 미개하면서 아무 효과가 없던 치료가 19세기 후반까지 계속됩니다. 와 오래했네. 그러다가 개선이 되는데 누가 했냐? 우유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파스텔. 루이 파스테르. 그 사람 대단하긴 해.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다른 거는 그래 자연 발생 안 할 수도 있어. 미생물은 자연 발생하는 것 같아. 확고한 사회의 신념.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가열한 고객 국물을 이제 공기가 아예 접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자라. 그리고 그거에 공기를 접촉하니까 세균이 자라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 발생은 없다. 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세균설을 주장했어요. 공기 중에 세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답답한 거야. 입증을 못해. 그러다가 파스테르가 입증해가지고 세균학자로서 이름을 엄청나게 떨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균만 생기면 이 사람 부르는 거야. 1879년에 닭 콜레라 이게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도 치료를 원한 게 아니고 연구 한번 해봅시다. 저 루이 파스테르를 불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닭 콜레라균을 받아왔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77년에 이미 코흐라는 사람이 콜레라균을 규명해가지고 콜레라균을 알고 있었어. 병원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있던 독기론 이런 거 다 폐지되고 세균이 있고 그거에 된 거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닭콜레라균을 가지고 왔고 조수한테 시킨 거야. 잘 배양해. 근데 조수놈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걸 배양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방치했어. 그래서 파스테르가 와서 봤더니 균이 죽어가고 있어. 개빡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쫓았거나 뭐 어떻게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한 생각을 해. 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균이 약화된 것 같다. 이걸 닭한테 찔러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사람이 기냥한 건 아니고 이미 100년 전에 중두법이 나왔잖아요. 맞아. 제너의 중두법. 그 약독화에 대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야 닭 한 번 갖고 와라. 그래서 푹 닭이야 찔러. 뭐. 그것도 이 백신을 맞은 닭이 콜레라 안 걸린다. 이거 토대로 광경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 보겠다. 근데 이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광경병 걸리면 죽으니까. 그냥 이거 너무 리스크가 높잖아. 나도 너무 무섭잖아요. 조수한테 이거 키우다가 일주일쯤 방치해볼래? 이럴 수는 없잖아.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광경병 증상이 되게 약합니다. 오. 그래서 토끼한테 광경병을 감염시키고 이 척수를 쭉 뽑아서 거기다 수산화칼륨을 넣어. 그래서 건조시켜요. 이러면 약독화가 됐든지 죽었든지 할 거다. 그러네. 사백신이 되고. 이거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해서 걔한테 실험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걔는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렇지만 50년 전이었으면 오케이 사람 불러와. 야, 그 정도면 바로 찔렀을 거의 거야. 뭐 사람이랑 개 동시에 실험하지. 생각해봐요. 제너도 천연두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병인데 애한테 바로 찔렀잖아요. 어.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파스테르는 본인한테는 찔렀습니다. 나는 안 생겼어. 근데 내가 가서 물려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자원은 바랍니다 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다가 1885년 7월 6일에 조제프 메스테르라는 소년이 광경병에 걸린 개한테 물렸어. 근데 그 당시 치료는 후라이팬으로 지지거나 못으로 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어머님이 생각하실 때 불로 지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지. 애 이미 아파하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지져? 말이 안 돼. 그래서 파스테르한테 왔습니다. 파스테르가 백신을 투여했어. 메스테르가 살아난 거예요. 와.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파스테르조차 광경병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럴 만하잖아. 이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파스테르가 그래도 논문 쓰고 하니까 나름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85년 같은 해에 광경병 걸린 애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까지 타고 왔어. 파스테르가 백신 놔줬어요. 근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차피 죽으니까 물리고 바로 탄 애는 살았고 물리고 이제 며칠 지난 애는 죽었지.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이송이 돼서 파스테르한테 백신을 맞고 살아나는 확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진보되고 안전한 형태의 백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개물림 사고는 많이 보잖아요. 광경병은 안 봐도 응급실에서. 그러면 루틴이 뭐야? 파상풍, 광경병 백신. 그러니까 우리는 광경병이 보고도 안 돼. 보고가 되면 사실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04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인권 광경병 자체가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매년 5만 명이 죽어나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치료가 되는 사람은 3천만 명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대부분 살아나고 5만 명만 사망하는 거야. 대단한 성과인데 문제는 가난한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아예 없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백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물렸어. 도로가 없어. 차도 없어. 병원 가려면 일주일 가야 돼. 그럼 가다 발병해.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프라가 NGO 단체에서 특히 국정없는 의사에서 엄청나게 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광경병의 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